주가가 파랗게 무너지는 그 화면 뒤에서 삼성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판을 4개나 갈아엎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라 주가 창도 멈춰있죠? 이렇게 장이 쉬는 날이야말로 하루하루 가격에 쫓기지 않고 삼성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차분히 보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파운드리, 로봇, 폴더블, 그리고 가전까지 지금 삼성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4개의 판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판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성이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던 곳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4방향에서 동시에 최악을 지나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건 당장 다음 달 주가로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몇 분기 뒤에 실적으로 하나씩 증명될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판, 가장 아픈 손가락이던 파운드리부터 보시죠.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1등 TSMC가 72.3%인데 우리 삼성은 6.5%예요. 10배가 넘는 격차죠. 1등이 10명 중 7을 가져갈 때 삼성은 한 명도 채 못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손들이 하나둘 삼성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아시죠? 그 테슬라가 자기네 인공지능 칩을 삼성에 맡겼습니다. 계약 규모가 22조 원이 넘고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에요. 여기에 브로드컴,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 회사랑도 5년에 걸쳐 300조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메모리의 2나노 최신 공정, 뒷단 패키징까지 통째로요. 퀄컴하고 AMD 같은 회사들도 삼성 문을 두드리고 있죠. 이 이름들 전부 원래는 1등 TSMC한테만 일감을 주던 최고 큰손들입니다. 그런 큰손들이 2등 삼성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신호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하나 짚죠? 이건 다 계약서입니다. 도장을 찍었다고 그게 곧바로 삼성 통장에 돈으로 꽂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삼성이 물건을 제대로 뽑아내야, 그러니까 수율을 증명해야 진짜 실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는 몇 년째 적자에 수율 논란까지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주 소식은 좋게 보면 판이 삼성 쪽으로 열리는 신호이고 어긋나면 그냥 종이에 그친다. 이 두 얼굴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이 큰손들이 갑자기 2등 삼성을 다시 쳐다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등 TSMC가 가장 앞선 2나노 공정 가격을 무려 50%나 올려버렸거든요. 워낙 독보적이니까 배짱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값을 치르던 큰 고객들이 슬슬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격이면 2등한테도 한번 맡겨볼까 하고요. 1등이 시장의 72%를 쥔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물량 일부만 흘러넘쳐도 6%짜리 삼성한테는 판을 바꾸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이 아니라 이미 찍힌 숫자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삼성에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합친 부문이 그동안 상반기에만 각각 2조 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피가 철철 나던 곳이죠. 그런데 그 적자가 최근 분기에 1조 원대로 줄었어요. 다음 분기엔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회사도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원래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을 앞당겼습니다. 1분기 공장 가동률은 80%를 넘어섰고요. 게다가 삼성은 자기가 만든 칩을 자기 폰에 다시 싣습니다. 엑시노스 2600, 삼성 최초의 2나노 두뇌인데 내년 갤럭시 S26 탑재가 사실상 확정됐어요. 그동안 폰에 넣을 칩을 밖에서 사오느라 작년 한 해에만 10조 9천억 원을 썼거든요. 그 돈을 자기 칩으로 대체하면서 동시에 자기 공장도 채우는 겁니다. 나가던 돈 아끼고 빈 공장 채우고 일석이조죠. 물론 이것도 진짜 검증은 수율입니다. 반년 만에 수율 80%를 확보한 전례가 있으니 못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증명이 끝날 때까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자,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운드리가 발등에 불이라면 이건 10년 뒤 삼성의 밥줄이에요.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이 지난달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못 받고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봇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 10월 말에 하던 조직 개편을 로봇 하나만 콕 집어서 3개월이나 앞당긴 겁니다. 그만큼 급하다,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담긴 거죠. 회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로봇 인력을 이 조직 하나로 싹 모았고요. 이달 초엔 노 대표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물건을 짚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에 영남권에 60조 원 규모의 로봇 클러스터를 짓고 구미 공장엔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어요. 삼성이 가진 그 거대한 공장들이 곧 로봇을 가르치는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이
로봇판에서 삼성이 준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국내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삼성이 이미 지분을 35%까지 늘려서 자회사로 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솔직하게 양날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이 회사를 품으면서 장부에 2조 원이 넘는 값을 얹어놨는데 정작 이 회사는 아직 적자예요. 만약 로봇 사업 성과가 계속 늦어지면 이 2조가 나중에 손실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 관련 주식들 올해 잔뜩 올랐다가 고점 대비 절반 넘게 빠졌어요. 기대가 주가에 너무 앞서 반영됐던 거죠. 그러니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분명히 미래로 가고 있지만 그게 진짜 돈이 되는 실적으로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이 냉정함을 꼭 같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판은 지금 당장 삼성 지갑을 채워주는 현재 주력이에요.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8 그리고 최고급으로 새로 내놓은 폴드 8 울트라, 플립 8까지 접는 폰 3종을 한꺼번에 공개했어요. 이번 폴드 8은 폴더블 최초로 화면을 가로로 넓힌 와이드형입니다. 펼치면 거의 태블릿처럼 넓어져서 영상 보고 게임하고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우기에 훨씬 좋아졌죠. 여기에 알아서 일해주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을 접는 폰 전 제품에 넣었고요.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바로 애플이 처음으로 접는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애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시장을 10년 넘게 지켜온 삼성이 와이드 화면하고 인공지능으로 먼저 벽을 쌓는 거죠. 다만 변수도 있어요. 값이 전작보다 올랐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지갑이 열리느냐, 그게 흥행을 가르는 관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판,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신 삼성의 숨은 효자예요. 바로 냉방 공조 사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식혀주지 못하면 아예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식히는 냉각 장치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삼성이 여기를 파고들었어요. 작년에 독일의 유명한 공조회사 플렉트 그룹을 통째로 인수했고, 최근엔 광주 공장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액체 냉각 장비 생산 라인까지 깔았습니다. 2030년엔 이 냉방 공조 시장에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목표까지 세웠고요. 남들은 다 반도체로만 인공지능 수혜를 볼 때 삼성은 반도체도 팔고 그 반도체가 만드는 열을 식히는 장비까지 판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붐의 양쪽을 다 먹는 셈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발등에 부리던 파운드리는 큰손 수주와 적자 축소로 바닥을 다지고, 미래 먹거리 로봇은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 현재 주력 폴더블은 애플보다 먼저 벽을 쌓고, 숨은 효자 공조는 인공지능 열기를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4개의 판이 방향은 다 다르지만 관통하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전부 지금은 기대, 증명은 앞으로라는 겁니다. 계약서가 실적이 되고 시연이 매출이 되고 신제품이 흥행이 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들뜨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이 긴 싸움을 버틸 체력도 충분해요. 얼마 전 빚 20조 원을 미리 갚았고 손에 쥔 현금성 자산만 190조 원이 넘습니다. 몇 분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4개의 판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다만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이건 이번 주 다음 주 주가로 확 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실적으로 천천히 드러날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4개의 큰 판을 다 보셨어도 막상 파랗게 물린 내 계좌를 열어보면 이 이야기가 붕 뜬 남 얘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사방에서 바닥을 다지는데 왜 내 계좌만 파랄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떤 처지든 마찬가지죠. 파랗게 물려서 속이 타는 분이든 밖에서 지켜만 보는 분이든 이번에 막 들어오신 분이든 처지는 달라도 결국 봐야 할 건 똑같아요. 남의 계좌가 아니라 내 계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삼성전자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죠. 그래서 이 4개의 판이 내 계좌에서 실제로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물린 분은 물린 분대로, 지켜보는 분은 지켜보는 분대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자료로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먼저 현재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행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음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오늘 말씀드린 4개의 판,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까지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느 판에서 먼저 진명이 나오는지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서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편한 마음으로 이 큰 흐름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4개의 판 중에 어떤 게 먼저 움직이는지 그 첫 신호를 짚어드릴게요. 남은 주말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